옛날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용한 마을에 김진사, 대기라 불리는 넉넉한 살림의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성실하고 순박한 외아들 대성이 있었는데 나이 20을 넘겨 이제 혼이 날 때가 되었지요. 이웃마을 이참판댁 셋째 딸 순덕은 마음씨 곱고 손끝이 야무지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두 집안의 어른들이 오래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침내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혼담이 오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주단자가 오갔고 좋은 날을 골라 혼례 날짜까지 정해지니 두 집안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친정에서도 딸을 좋은 집안에 보내게 되었다며 동네방네 잔치 준비에 분주하였습니다. 이웃들도 너나 없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네니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순덕도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새 삶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집안의 큰 복이로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이 마을은 예로부터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마을은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혼례날 순덕은 곱게 단장한 채 가마에 올라 김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늘어선 사람들이 새색시를 보며 저마다 덕담을 건넸고 순덕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콩닥거렸습니다. 어디 인원이 아이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대성 또한 처음 마주한 신부의 다소곳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두 사람은 큰 절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마당 가득 모인 하객들의 축복 속에 청실홍실이 나부끼고 잔치상 위 큰 대추와 밤이 부부의 앞날을 축원하듯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마당 풍경은 그 어두운 마당 풍경 새색시를 맞이하는 집안 곳곳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다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배에 힘을 주어 참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굳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동안은 절대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지 않으리라. 친정어머니의 당부와 겹쳐 그 다짐은 순덕에게 더없이 무겁고 절실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다짐이 훗날 얼마나 큰 실현이 될지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시집살이가 부디 평탄하기만을 조용히 빌었습니다. 찬박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마을 사람들은 새색시가 시집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이 좀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순덕은 얼른 둘러대고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쌈을 할 때도,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김없이 그 신호는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마당을 쓸다가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도 불쑥불쑥 찾아드는 그 신호의 순덕은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배에 힘을 주어 참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 되어갔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인자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대성은 요 며칠 안에 낯빛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유난히 적게 먹고 저녁이면 일찍 자리에 눕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힘든 내색을 좀처럼 하지 않는 성격임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내의 젓가락질이 뜸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대성의 눈길도 자꾸만 아내에게 무슨 일인도 자꾸만 아내에게 물어보 요즘 들어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여?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어? 아니어요. 그저 새 살림에 적응하느라 조금 고단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집안일을 배우는 순덕의 손끝에는 정성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분명 그러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살림을 오래 도맡아온 사람답게 눈썰미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밥그릇에 밥이 조금씩 남는 것, 얼굴빛이 예전보다 부쩍 창백해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빠진 것도,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잦아든 것도 부인의 매서운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자그마한 몫습니다. 부인은 저 아이가 요새 좀 이상하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겐가. 최씨 부인은 조용히 며느리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속에서 자꾸만 차오르는 그 불편함을 순덕은 애써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가면서 순덕의 입맛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좋아하던 나물 반찬에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밥그릇의 절반도 채 비우지 못하는 날이 들었습니다. 한참 나이에 걸맞던 통통하던 볼도 어느새 홀쭉해져 옷구름을 여미는 손끝마저 가늘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던 순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밥술을 줄이는 순덕을 대성은 걱정스레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며느리는 곧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저 아이 혼자 끙끙 앓게 둘 수는 없지. 그날부터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밥그릇에 남은 밥알수까지 헤아려 볼 만큼 세심하게 며느리를 살폈고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걱정이자 그만큼 애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배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순덕의 기운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기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침 지나던 최씨 부인이 보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얼른 다가와 며느리를 부축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의 손길에서는 걱정과 다급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순덕을 부축하는 부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여우인 발목을 잡은 부인의 눈빛에는 숨없는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얘야,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어디가 아픈 게냐? 솔직히 말해보렴. 아니요 어머니. 그저 잠깐 어지러웠을 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안색을 살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다 며느라기가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노. 안 되겠다. 읍내 허 의원을 모셔오도록 해라. 김진사의 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집안에서는 사람을 보내 허 의원을 모셔 오기로 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며 분주해졌고 순덕은 그런 정성이 오히려 미안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온 식구가 애를 태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으린 걸정에 남몰래 그럼에도 순덕은 그 진심 어린 걸정에 남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원을 청해 진맥을 해보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덕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으니 약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덕의 낯빛은 하루하루 더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쓰디 쓴 탕약을 억지로 삼킬 때마다 순덕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사발을 피우고도 나아지지 않는 몸의 신작 이걸 악슴해는지 아무락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마음을 열려 애썼습니다. 마음을 열려 애썼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 씨 부인은 순덕을 불러 나란히 앉히고는 물레를 돌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레바퀴가 사르르 돌아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나긋한 말투에 순덕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온기가 순덕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얘야,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까? 나도 너처럼 낯설고 힘든 시절이 있었단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던 대성이 아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순덕을 안아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어머니,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 다급한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놀란 하인들까지 우르르 몰려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김진사 역시 사랑방을 뛰쳐나와 다급히 며느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 집안의 긴박한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어미에게 솔직히 말해다오. 대체 무엇이 너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냐? 고요한 방 안,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이불깃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순덕의 입술이 몇 번이고 달싹였지만 말은 쉬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어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지나라 재원아 지혜세와 얼카더버서 더네다니어간 아니? 사실은 제 몸이 좀 유별난 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아온 것이 많았습니다. 유별나다니 그것이 무엇이냐? 편히 말해보렴, 얘야. 순덕은 몇 번이고 말을 삼켰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에 최 씨 부인은 더욱 다정하게 며느리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마침내 순덕은 크게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하게 비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고요하고 친솔한 시간. 드디어 오랜 근심을 내려놓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래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순덕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와 애틋함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몇 달을 그리 알았단 말이냐. 사람이면 누구나 방귀를 뀌는 법인데 그게 무슨 흉이 된다고 그런 걸로 밥까지 못 먹고 야여가다니 이 어미가 진작 알아채지 못한 것이 오히려 미안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밥 한술 제대로 못 뜨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반술 제대로 못 뜨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최 씨 부인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미리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단단히 준비시켰습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씨 부인은 김진사와 대성을 따로 불러 앉히고는 지난밤 알게 된 사정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라기가 알았던 것은 다른 병이 아니라 방귀를 참느라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최대한 담담하고 다정한 말투로 며느리를 감싸주듯 그 사정을 전했습니다. 자칫 며느리가 부끄러워할까 염려하여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김진사와 대성은 숨죽인 채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는 부끄러움과 안도였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온 가족을 안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김진사와 대성 그리고 순덕까지 모두 자리에 앉자 부인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덕마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한 듯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오늘은 며느라기가 그동안 참아온 것을 마음 놓고 내보내는 날이다. 모두들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하도록 하여라. 허허,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리 준비까지 하라는 겐가?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온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하다니. 우리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자, 다들 문고리를 꽉 잡으시게. 김진사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방 안에는 잠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순덕도 그 웃음소리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방 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며 다들 한바탕 소동을 기대하는 듯한 들뜬 기색마저 감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몸품지가 세차게 벌럭이며 찢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고 아주 살짝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뿡 하는 작고 귀여운 소리만 나왔을 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팽팽하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툭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허탈한 듯 그러면서도 반가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도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허, 겨우 그 정도였느냐? 온 집안이 다 긴장했건만. 가족들은 그 긴 빠진 소리에 오히려 와하 웃음을 터뜨렸고 순덕도 부끄러운 듯 따라 웃었습니다. 마당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의 뱃속에서부터 천둥과도 같은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르릉 쾅 마치 온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방안을 넘어 지붕까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더니 마침내 그것은 몇 달 동안 참고 눌러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실로 어마어마한 소리였습니다. 내성은 얼떨결에 문지방을 붙잡고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 역시 몸이 붕 뜨는 듯한 기세에 놀라 얼른 천장 대들보를 향해 손을 뻗어 매달렸습니다. 치맛자락이 크게 펄럭이며 부인의 비녀마저 삐뚤어졌습니다. 평소 근엄하던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우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대들보를 놓지 않으려 안간을 썼습니다. 그린의 치마처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냐? 모두가 넋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그러했습니다. 꽹음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흩날리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온 식구가 저마다 붙잡았던 것을 놓지 못한 채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가득했던 괭음의 여운이 서서히 잦아들며 어색하고도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흩어진 먼지 사이로 서로를 틀어진 모습만이 누구도 그러나 아무도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웃음 속에서도 얼른 순덕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인의 눈가에는 웃음과 함께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함께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순덕도 그제야 마음 놓고 눈물과 웃음을 함께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렇게 대단한 것을 잡느라 그리 야위었던 게로구나. 이제부터는 절대 흉이라 여기지 말아라. 어머님,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다들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헤아렸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둘러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순덕도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그 순간의 통쾌함을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롯불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그날 밤의 이야기는 두고 부가족들 우리 며느라기 덕분에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 되었구나. 순덕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웬 연우타 어떠냐면 땀에 지어나 더욱더 치치시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지역에는 오랜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내 비가 적어 논밭의 곡식이 시원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살림은 저마다 팍팍해졌습니다. 들녘의 벼 이삭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곡간을 살피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저작거리에도 예년만 못한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나마 김진사댁은 살림이 넉넉한 편이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그 일을 두고두고 정겨운 이야깃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니리뇨 아니지아 차은어 서양 처음아. 식사를 마친 나그네는 마당 한쪽의 커다란 감나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지마다 붉게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은 감들이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발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풍성한 광경에 잠시 시름을 잊고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요로운 광글에도 잠시 미소가 절이 잘 익은 감이 저렇게나 많다니 참으로 탐스럽습니다 그려. 나그네는 며칠을 굶주린 채 힘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연영아 저 고단해 가은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해보아도 될까요? 저라면 저 감들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덕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순덕의 눈빛에 담긴 뜻을 알아채고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최 씨 부인 역시 눈을 찡긋하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속에는 이미 즐거운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만의 영문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를 두렁거렸습니다. 그때 순덕이 조용히 나서며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닌 지연자와 나와 셋을 잡았으므려 어떡한 참에되었다 잘하지 못했다. 순덕은 나무 꼭대기를 정확히 겨냥하듯 몸의 방향을 맞추고는 지난번보다 훨씬 침착하고 능숙하게 아랫배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도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그네만이 여전히 궁금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감들아, 다 내려오너라. 다들 잘 보세요. 이 어미의 솜씨를. 세찬 바람이 혹 불어 나가자 감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복이 쌓였습니다. 올해 나물 이야기였습니다. 실은 그 나그네는 여러 고을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큰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에 보찜 속에서 귀한 비단필과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김진사댁에 건넸습니다.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값진 물건들이었으나 나그네는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는 오늘의 은혜 다 갚지 못한다는 듯한 얼굴었습니다. 김진수. 이것은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댁에서 받은 후한 대접과 놀라운 구경,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그네는 뜻밖의 은혜의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천혜년의 기말 온 편이다. 암사로와치 아드님이시오. 칸나 꼴집기를 잡아서 써버려 얼라. 그날 이후로 온 가족은 순덕의 재주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어디를 가든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벗들 앞에서도 그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신이 나서 무릎을 탁탁 치곤 했습니다. 듣는 우리 며느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힘이 어찌나 대단한지 감나무 감도 단숨에 떨어뜨린다네. 이해합니다. 어느 편안히 지혜태조차 문이 열어놓고 어느 타연을 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하룻가에 둘러앉은 손주들이 할머니께 옛 이야기를 졸랐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화로 쑥쑥 불은 발갛게 타올라 방안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파고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들 그 옛날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이나 들었으면서도 매번 새로운 듣기를 기울였습니다. 손주들 중 하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정말로 감나무감을 다 떨어뜨리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씨 부인 역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눈가에 웃음이 어렸습니다. 그는 화롯불을 쬐며 손주들에게 그날의 무용담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 실감나게 살을 붙이는 통에 가족들은 할아버지 과장기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과장 서구키는 통에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과장 섞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참으로 놀랐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안 최고의 복덩이를 얻은 날이었어. 세월이 흘러도 그 정겨운 이야기는 집안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분명 그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랑받은 것은 비단 우스운 소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부끄러움과 고충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나눌 가족이 있다면 결코 무겁지 않다는 다정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마음속 짐을 나눌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큰 위안이는 그렇잖아겠습니다. 사람, 그 이야기. 혼자 끙끙 앓기보다 솔직히 털어놓을 때 무거운 짐도 어느새 가벼운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덕의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은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 홀로 애쓰던 새색시는 이제 온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다정한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켜준 다정한 가족들 덕분에 순덕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넉넉해졌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가업이었습니다. 부끄러움조차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아끼고 다독여준 다정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덕의 이야기는 웃음과 지혜가 담긴 전설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전설로 남았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